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아시아를 극찬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슈의 최종화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아시아가 어제 12화를 끝으로 한국이 우승한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이 쇼를 합법적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쇼가 중국 최대 컨텐츠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 3주 연속 쇼 부문 2위 인기 컨텐츠로 올라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1위 컨텐츠도 한국쇼 크라임씬 제로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한국쇼에 빠져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피지컬 아시아를 극찬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상징적인 이중문 냉장고 같은 넓은 어깨 체형이 현실에 나타난 피지컬백이 아시아를 휩쓴 피지컬 이벤트로 발전했을 때 2년 연속 세계 비영어권 드라마 10위 안에 든 놀라운 버라이어티 쇼 넷플릭스는 다시 한번 전세계 관객들의 열정을 엄청난 호르몬과 파워 미학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피지컬 아시아는 강력한 복귀를 이루었으며 속편이 전작을 뛰어넘기 어려운 관성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원작의 개인 피지컬 대회를 전세계 대립, 팀전 테스트, 성별 경계 돌파구를 통합한 시각적 스펙터클로 승화시켜 수많은 시청자들을 숨을 못 쉬게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결코 질리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즌이 외로운 영웅들의 극한 레슬링을 보여준다면 세 번째 시즌은 경쟁의 본질적인 논리를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제작사는 대담하게 새로운 대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48명의 다국적 팀으로 한국, 일본, 태국, 몽골 등 8개국의 엘리트들이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며 처음으로 국가적 명예를 경쟁의 핵심 원동력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인원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대중의 감정적 공명점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가 집단적 명예와 수치와 밀접하게 연결될 때 경기장의 긴장감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언어 장벽이 어려움을 만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적 촉매자가 되어 대립을 더욱 극적으로 만듭니다. 한국 UFC 스타 김동현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있게 태국팀은 확실히 우리를 치열한 라이벌로 본다고 말했지만 곧이어 무에타이 세계 챔피언이 그들은 실제 파이터라기보다는 인터넷 유명인처럼 보인다고 날카롭게 반박합니다. 몽골 UFC 마스터가 인도네시아 팀의 뛰어난 선수들을 힐끗 보자마자 거리낌 없이 조롱을 합니다. 모델도 우리랑 레슬링하고 싶다고. 이 솔직하고 직접적인 상호 견제는 거짓된 예의를 버리고 진정한 힘의 예측만 남기지만 치열한 경쟁에 진짜 생생한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성별 구조의 혁신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과거에는 여성 참가자들이 절대적인 권력 격차로 인해 수동적인 진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각 팀에 여성 선수 2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세해 보이는 규칙 조정은 여성 캐릭터들의 위치를 완전히 뒤바꿔 여성 캐릭터들이 중앙으로 이동하며 팀의 필수 전투 부대가 되었습니다. 135kg의 장승 하중 지지 챌린지에서 한국 여자 레슬러 장은실이 국가를 불러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고 마침내 2명의 필리핀 남자 선수들을 꺾고 역전을 완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짓수 선수 페이나는 3명의 남자의 포위를 막아냈고 패배했지만 떠날 때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피지컬 경쟁의 매력이 근육량이나 폭발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끈기와 전술적 지혜가 고강도 대결에서도 빛날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쇼가 한국에서 전국적인 호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지역 피트니스 문화에 깊은 축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헬스장이 거리의 카페와 같고 한 달에 300위안에서 1000위안만 내면 연습할 수 있고 많은 사무직 직원들이 매일 체크인하기보다는 식사를 줄이는 쪽을 선호합니다. 왜 우리는 이 포용과 땀으로 가득 찬 작품에 이렇게 취해 있을까요? 그 답은 현대사의 감정적 우울함 속에 깊이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우리의 강점을 숨기고 대인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상황에서는 겸손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지컬 시리즈는 감정예술을 위한 허용된 채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직위도 인간적인 유대도 없으며 단지 강한 자가 정상에 오른다는 단순한 원칙만 있을 뿐입니다.
선수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밝혔습니다. 내가 1위를 위해 싸우러 오지 않았다면 누가 아시아 정상에 설 수 있겠는가. 대치 과정에는 우회로가 없고 단지 벌거벗은 힘의 충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깊은 감정적 공명이 피지컬 아시아를 더 이상 단순한 오락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인들이 용기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영적 보급소로 구현하게 만듭니다. 이 쇼는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집착하는 것은 단순한 근육가시가 아니라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 삶과 죽음의 협력, 그리고 규칙의 틀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해방하는 자유로운 상태임을 세상에 증명합니다. 이 쇼는 거울과 같아 강한 체력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비추고 동시에 열린 표현과 두려움 없는 경쟁에 대한 깊은 열망을 반영합니다. 근육과 존엄이 얽히고 문화적 차이와 성평등이 대조될 때 피지컬 아시아는 오래전의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넘어 활력에 대한 웅장한 찬사로 칭하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쇼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왜 일본팀은 성문을 닫지 못했는가? 성문이 어딘가에 걸려있는지 궁금했는데 누군가를 밖에 보내서 확인하게 하고 밀어줄 수 없었을까? 힘 분석에 따르면 땅에 놓인 철제다리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당기는 힘은 철제다리를 절반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당기는 힘보다 훨씬 큽니다. 한국은 정말 작전에서 이긴 경기가 많아 특히 배틀로프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요. 앞선 선수들을 없앨 수 없다는 걸 알고 상위 3위를 지키기 위해 철공을 밀기 위해 선수들을 뒤에 남겨두는데 너무 뻔해요. 무동력 런닝머신은 한국팀이 이전에 플레이했던 것으로 이 프로젝트 훈련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 분명하며 30초마다 교체하는 전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 여러 차례 사전 시험 끝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호주가 게임에서 밀려난 것 같아요. 배틀로프는 기계의 숫자를 표시하지 않아 너무 쉽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팀도 두 번째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남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호주를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호주는 확실히 과신했다. 종합적으로 체력 면에서 일본보다 더 강하다. 일본과 호주 모두 싸우고 싶어하는 것은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도 강한 선수를 2라운드에 남겨두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국은 2라운드를 지키기 위해 1라운드를 직접 포기한 것입니다. 요점은 1차 경쟁 결과가 2차 경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1차 경쟁의 힘 캐릭터가 모두 나온 호주가 바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터질 정도로 웃어. 왜 아직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보고 있니? 중국이 없는데 그 나라들에는 친중 성향이 없는데 누가 이기든 상관없지 않나요? 저는 호주팀이 머리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시합의 작은 디테일들은 정말 뇌가 필요하고 매번 꼭 작전을 세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고 결국 한국도 명확한 분업이 있고 오랫동안 협력하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비슷한 힘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팀의 뚱뚱한 남자가 후반부에 혼자 샌드백 트럭을 밀어 노동력을 아끼게 했다. 호주팀은 로프 챌린지에서 명백히 실수를 저질렀다. 만약 에디, 알렉스, 둠만 그대로 두었다면 100랩 챌린지를 쉽게 이겼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로프 챌린지에서 자신의 가능성에 너무 의존하며 이길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일본팀은 진짜 강함을 증명했지만 에디, 민재, 몽골 주장 같은 강력한 선수가 부족합니다. 만약 그런 유형의 플레이어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분명히 그 임무를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이번 시즌을 이긴 건 지난 시즌의 경험 덕분이에요. 그들은 잘 활용하고 전략을 세울 줄 알았거든요. 그게 그들의 이점이야. 그래도 축하해요. 모든 팀이 강력하고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호주와 함께 결승전을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하지만 정복과제에서 그렇게 지배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난파선처럼 꽤 비슷할 것 같아 결승전에서는 호주가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모든 팀이 결승에 진출할 거라 생각했고 일본, 호주, 터키는 너무 강해 분명히 결승에 진출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동현이 그렇게 말한 건 무례하거나 오만한 게 아니라 몽골을 칭찬한 거예요. 농구선수와 배구선수를 몽골팀에 넣는 건 바로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 같아요. 한 팀에 대해 최약한 선수 2명을 두고 있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호주는 로버트 휘테커의 잘못된 전술에 발목을 잡혔다. 한국팀의 무게와 일본팀의 무게를 생각해보세요. 큰 차이입니다. 일본은 단지 약했을 뿐입니다. 한국팀은 이미 게임을 해본 3명이 있어 매우 불공평한 라인업이었고 다른 팀들에게는 정말 불공평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의 평점이 8.2점이기 때문에 8대2 정도로 선풀과 악플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쇼를 합법적으로 볼 수도 없고 게임에 참여도 하지 못했지만 꼭 중국이 참여한 것처럼 과몰입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이 쇼는 당분간 전세계 시청자들로부터 입소문이 나며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